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티터 하이킹이 여러분께 대만의 아름다운 경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티터 하이킹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티터 하이킹은 2007년도에 설립되어 올해 1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등산 코스를 계획하여 제공하고 세계 여러 곳에서 등산 하이킹 운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객님을 모시고 스페인 순례길,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킬리만자로산, 유로 엘브루스산과 대만 여러 산맥 및 아늑한 산책길 등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티터 하이킹은 여러분의 탐험길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자부합니다. 등산 하이킹은 절대 일반적인 여행이 아닙니다. 안전에 대한 엄격한 요구는 우리의 절대적인 신념입니다. 티터 하이킹은 전문 가이드 리더와 작은 단체 고품질을 지키면서 여행을 진행합니다. 수년간 쌓은 정기 출발 일정, 풍부한 경험, 안전을 제일로 추구하며 여러분의 도전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대만에 고산이 많아 하이킹 스케줄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스페셜한 스케줄들을 선택하여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브리핑을 들어보시면 대만에서 등산 하이킹을 고려할 땐 티터 하이킹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대만은 작은 섬나라입니다. 경이롭게도 국토의 3분의 2가 아름다운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만의 유명한 마이주에민 감독님께서 대만은 어디에서든지 산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도시에서나 시골에서나 1시간 이내에 산을 접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외딴섬에서도 대만 본토에 위치한 산맥이 보입니다. 대만은 동남아 호형군도의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일본, 남쪽으로는 필리핀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만에 산맥이 많은 이유는 지진대의 조상운동 때문입니다. 높이 3,000m의 고산이 무려 268개나 있어 대만은 세계에서도 드문 고산이 밀집한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산맥과 주민들의 생활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등산 하이킹 또한 대만에서 야외 활동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야외 활동을 즐기는 고객님께서 대만 타이페이에 방문하여 문화와 하이킹 여행을 함께 즐기고 싶으시면 1시간 안팎으로 하이킹 보도에 도달할 수 있는 코스가 아주 많습니다. 타이페이 근교의 문화와 역사적인 하이킹 보도 두 코스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코스에 흥미가 있으시면 3,000m 넘는 고산보도 3코스도 있으니 취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코스는 타이페이 근교에 있는 등산보도 딸랑 고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딴수이 거마란 고도입니다. 대만 동북쪽 산간지대에 망상도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타이페이 분지와 란양 평원이 연결되어 과거부터 주민들이 의지하는 주요 교통도로입니다. 원주민,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중국, 한족 등 여러 민족 사람들이 이 지역에 차례로 머물며 그들의 발자취를 남겨놓았습니다. 수많은 보도 중 20개 이상의 코스를 마련하여 고객님께서 다양한 경치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망상도로를 북로, 중로, 남로 3개의 주요 노선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북로를 관도라고 부르고 중로는 민도, 남로는 차도 또는 상도라고 부릅니다. 그 지역의 산업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도로들 형성된 시간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고대 도로에 들어가면서 과거를 돌아간 느낌이 들 겁니다. 이어서 딸랑 고도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백 년 전까지는 딸랑 고도에는 오솔길이 그다지 많지 않고 대부분은 원주민의 사냥과 생활용 도로였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중국 한족이 북쪽으로 개발하기 시작해
타이페이 분지에서 원주민과 거래하면서 서로 토지를 두고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청나라도 이 지역을 개간하고 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백성들을 관리하기 위해 군사와 공무용 도로를 개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일본 정부가 대만을 통치한 후 딸란 지역의 광산물을 대량으로 개발해 수많은 노다지를 캐고자 하는 이들이 이곳에 모여 금광을 캐면서 지역 발전의 전성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금광 양이 줄어들자 노다지를 캐러 온 자들도 떠나 100년 동안 흥성했던 고도도 인구가 줄어들어 적막해졌습니다. 강물과 시냇물을 따라 전진하면 고도의 얼룩한 고적 그리고 계단식 밭과 차나무의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보이는 토지 신절을 통해 이 고도의 흥성과 노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딸란의 깊은 역사 외에도 저해발 활력 임상이 풍부해 그중 특히 쌍고사리가 방문객의 마음을 상쾌하게 합니다. 쌍고사리는 고대 주라기 시대 때부터 남겨진 상화석으로 고도의 역사보다 더 오래됐고 원래는 세계 곳곳에 자생했으나 지금은 일본, 대만, 인도, 차이나, 호주, 대양주 등 지역에서만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특수한 쌍고사리를 딸란 고도가 로고로 쓰고 있어 고도를 하이킹하실 때 종종 쌍고사리 도로 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개의 일일 하이킹 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개의 고도로 연결된 딸란 고도의 북로와 중로 코스입니다. 뻥산큰 고도와 쫑큰 고도는 딸란 고도의 중로에 위치하여 이 도로는 당시 주민들의 광업과 생활용으로 쓰여 일반인들이 민도라고도 합니다. 총 길이 14km의 두 고도는 일반 도로와 O형 모양으로 연결되어 길이가 적절하고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하이킹 도로입니다. 시냇물을 따른 두 고도에서 계단식 밭, 옛다리, 석비, 옛날집, 토지 신절을 보실 수 있고 주민들이 수백 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했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찐즈베이 고도와 떼어산 고도는 한때 번화했던 도로입니다. 찐즈베이 고도는 바로 딸란 고도의 산디어링단입니다. 청나라 때의 총병 유명등 씨가 여기에 글을 올렸다 해서 널리 알려져 사람들이 이곳을 찐즈베이 고도라고 부릅니다. 떼어산 고도는 일본 메이지 시대 때 광산을 운송하기 위해 지어진 편리한 수레찻길입니다. 광산도로이자 무단 선민들이 루이팡, 조펀 또는 쌍계 지역으로 노동 가거나 장사하러 갈 때 필히 쓰이는 통행길입니다. 두 고도가 연결되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출입하고 보도 길이는 약 16km입니다. 이 고도에서 티터 하이킹이 여러분께 다양한 고적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티터 하이킹과 함께 허우통에서 출발하여 찐즈베이 고도를 방문하고 절묘한 시야에서 적막한 도로를 감상합니다. 여기 또한 상업 광고의 이상적인 추경지이기도 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102도로를 걸쳐 무단산을 넘어 떼어산 고도로 이어 아름답고 처량한 러브스토리를 담은 슬픈 묘소를 지나 종착지인 무단역에 도착합니다. 숲속을 걷다가 도로를 걷는 느낌이 드는 게 이 노선의 특색입니다. 평탄한 도로는 일반 차도로 쓰여 딸란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산속의 고도는 등산 하이킹을 즐기시는 손님들의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대만에 오래 머물 계획이 있으시면 더 높은 산으로 가보세요. 이어서 여러분을 모시고 대만 고산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대만은 고산이 많고 밀도가 가장 높은 섬 중의 하나입니다. 위도와 아열대 기후로 사시사철 등산 가능합니다. 해발 고도와 계절에 따라 다양한 경치에 등산객들의 발걸음이 끊지 않습니다. 3000m 넘은 268개 산악 중에서 특색 있고 경치가 아름다운 100개 산악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환영받는 고산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산악들은 사전에 예약을 통해 인원수를 확보하고
대만 도착이기 전에 등산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옥산, 높이 3,952m의 옥산은 대만에서 제일 높은 산맥입니다. 옥산은 100개 산악 중에 등산 기초를 가지고 있는 비교적 등산하기 쉬운 고산이고 해발은 높으나 뚜렷한 오솔길과 안전한 보도가 있어 대만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고산입니다. 총 노선과 1km 거리에 110m밖에 오르지 않아 등산 초보자에게 아주 적절합니다. 옥산에 올라가서 일출을 감상할 때 360도로 펼쳐진 산들의 경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 위 사진은 정상에 올라가는 노선입니다. 우측 위는 등산 입구 근처의 전망입니다. 좌측 아래는 배운산장과 옥산 최고봉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옥산은 비교적 걷기 편한 등산 노선입니다. 잘 유지 보수한 도로와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 대만에 오시면 필히 선택해야 할 고산입니다. 설산, 높이 3,886m의 설산은 대만 제2의 고산입니다. 겨울이 되면 산봉우리에 흰 눈이 덮여 있어 그래서 설산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스키장도 있었던 고산입니다. 1867년 영국 군함 실비아가 대만 해협을 지나갈 때 이 고산을 발견해 마운틴 실비아로 칭하기도 합니다. 설산은 백악 중에서 가장 우아한 미인이고 사시사철 방문할 수 있는 등산 코스로 다양한 기후로 풍부한 생태를 갖추고 있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4, 5월엔 만발한 고산 진달래꽃, 가을엔 모감주나무, 겨울엔 눈구경, 계절 따라 변화한 경치를 구경하실 수 있고 설산엔 아주 경전적인 빙하 유적도 있습니다. 넓은 산골 속에 평온한 구덩이가 있어 그곳에 몸을 두면 마치 빙하가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등산 중에 볼 수 있는 쿠퍼 우느 언덕과 블랙 포레스트는 해마다 등산객을 부릅니다. 이 사진은 설산 공곡 빙하 유적입니다. 이 사진은 설산 등산보도에서 설산 산맥 성능선을 향해 찍은 사진입니다. 성능선은 약 5 내지 7일 걸리는 등산 코스로 다양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등산 고수이시고 장시간 등산을 애호하시면 저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산 등산도로는 비교적으로 험하지 않고 도달하기 수월한 편입니다. 저희가 마련해드린 등산 코스는 여러분을 설산 최고봉과 동봉으로 안내하여 두 산의 다양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좌측 위의 사진은 가을 모감주나무의 풍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고산은 대만 남쪽의 베이다오산입니다. 높이 3,092m에 불과한 베이다오산을 추천하는 이유는 베이다오산이 대만 원주민 루카이족과 파이완족의 성산이기 때문입니다. 산의 형세가 높고 험해 대만 남쪽의 보호벽이라고도 부릅니다. 장려하고 광활한 운해 경관이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합니다. 해발 3,000m에 불과하나 아름다운 외모의 형세뿐만 아니라 40km 내에 3,000m 이상의 고산이 없기에 대만 남쪽 산악의 제왕으로 불리기에 충분합니다. 콰이구 산장에서 약 10분 거리가 베이다오 운해를 관상하기 제일 적절한 명소입니다. 오른쪽 아래의 관광객들 모두 다 운해를 관상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변화가 다양한 운해가 한시도 시선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운해뿐만 아니고 베이다오산은 또한 대만 남쪽 하나밖에 없는 높이 3,000m 넘는 고산이기에 등산보도에서 많은 역사 유적을 볼 수 있고 도로 표시도 역시 원주민 양식이 담겨 있습니다. 기후가 따뜻해 색다른 생태 환경이 구성되어 아주 특별합니다. 베이다오산의 겨울은 등산과 운해를 관상하기에 제일 적절한 계절입니다. 정상으로 오르는 길에 아름다운 운해가 동반할 것입니다. 앞전에 소개한 산악과 달리 베이다오산을 도전하시려면
옥산처럼 완만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대만에 등산하러 오시고 싶으신가요? 문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아래 커뮤니티 사이트 또는 공식 홈페이지로 연락 주십시오. 선착순 10분에게는 특별한 할인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과 함께 대만에서 등산 하이킹을 즐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